네. 자, 여기까지 이마트 한번 종목 분석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좀 기초적인 분석, 분석과 두 번째가, 이게 저기 이게 뭐냐, 차트 분석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제가 한번, 이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 회사를 뭐 지금 오랫동안 추적 분석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 종목을 발굴을 하고, 이제 한번 시장 조사를, 시장 조사는 이마트, 이마트에 가면 이렇게 시장 조사지. 여러분들도 시장 조사를 가보세요. 이마트. 그래서 이마트를 한번, 여기 제가 춘천에 있는데, 춘천에 그 고속버터 터미널 옆에 있는 이마트에 한번 제가, 저번 주에 엊그저께인가? 어쩌그저께 한번 제가 갔다 와봤어요. 한번 종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마트 회계장부도 서고 막 물류창고를 뒤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뭐냐? 이마트 매장을 가는 거예요. 이마트 매장을 제가 둘러본 결과, 어떻게 됐냐?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마트는 크게 세 가지로 있죠. 그 대형 마트가, 뭐 이마트가 1인가요? 하여튼 이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그게 롯데마트인가? 그렇게 세 개죠. 롯데마트인가 맞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요 세 개가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해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소소한 이제 마트들이고, 상장돼, 이게 대대로 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보면, 이 세 개 회사가 대표적이죠. 어느 지역은 가든지, 이 세 개 전국에 다 깔려 있어요, 유통망이.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지만 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매장 한국에 슈퍼마켓, 편의점, 이마트 이마트 편의점이 겁나게 많죠. 6,000개나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유통망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채널적으로 이렇게 많이 깔려 있고 이게 전문화가 잘 된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마트 이렇게 편의점도 많이 갔는데 하여튼 편의점은 솔직히 제가 거긴 거 잘 모르겠고 하고 제가 최근에 이마트를 갔다 오는데 이마트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좀 약간 이게 환골탈태를 해야 하나? 옛날에 가면 이마트 가면 약간 좀 그랬는데 요즘 이마트가 약간 좀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잘 반영을 하고 따라가요. 제가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를 가더니 롯데마트도 지금 약간 뭔가 이게 꽁지에 불은 붙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항자 자꾸 이마트래.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왜? 기본적으로 큰 마트가 시장이에요. 마켓이에요. 예전에는 재래시장이 시장인데, 재래시장에서는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 이제 힘을 잃었죠, 다. 거기서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은 없죠? 다 마트 가서 사죠. 여러분들 생필품 집에서 이게 쓰는 것들 대부분 보면 다 마트에서 사가지 재래시장에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예전에는 시장을 이런 재래시장을 가가지고 시장 조사하는 게 많은데 지금 뭐 이제 재래시장보다도 어디냐 대형 마트 그 도시나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마트를 가서 시장 조사하는 게 최고 정확해요. 그 마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시장을 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갈 때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백화점은 가끔가다 가고 가기 싫은데 가끔가다 가고 어쩔 수 없이 가요. 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온 체질이 하나 다른데 저는 이제 마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홈플러스를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마트 그 롯데마트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지역의 마트들을 이제 제가 많이 이게 시장 조사를 해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 저는 꼭 그 지역의 마트를 갔다가 시장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편의점을 가가지고 이게 생수 500ml 하나를 사더라도 편의점을 꼭 들려가세요. 이 편의점 가서 이렇게 시장 조사하기 위해서 음료수 하나 사고 그리고 저쪽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래야 시장 조사를 하니까. 그럼 그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마다 그 색깔이 다 틀려요, 편의점이. 그리고 마트도 그렇고. 그럼 전국에 가면서 기본적으로 편의점, 마트, 그리고 재래시장. 요 세 개를 이렇게 이 세 개 채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최고, 마트가 최고 지배력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이 굉장히 구석구석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무시를 못해요. 편의점이 예전에 따면 슈퍼마켓과 같은 좀 역할을 해요. 요즘은 슈퍼마켓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재래시장. 예전에 재래시장이 첫 번째인데 지금 재래시장이 그 힘을 다 잃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물동량이 그쪽으로 거의 거래가 잘 안 돼. 그래도 재래시장에 아직도 그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항상 대형 어디 지역을 가든지 여행을 가면 대형마트를 꼭 이게 아이 쇼핑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고 나와요. 거기 대형 쇼핑을 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저는 한번 가면 이게 대형마트에 가면 지역마다 대형마트를 가면 한 2시간, 3시간 돌아요. 일종의 시장 조사예요. 여행을 가면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지역의 대형마트를 가면 2시간 내지 3시간을 계속 돌아요. 근데 2시간, 3시간 돌았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잖아. 그럼 거기 직원들이 이상하게 봐봐.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다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아니면 음료수 하나라도 사가지고 나가야지. 안 사가지고 그냥 나가면 이상한 눈빛을 직원들이 저 양반 산업수빠인가 하고 막 보기 때문에 이게 수량만 조금씩 사고 나가요, 그냥. 그리고 보통 대형 마트 이게 지역사회 같은 데 가면 그 지역사회의 특징을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마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대형 마트를 갖다가 탐방을 해요, 저는. 그러면 지역 탐방과 그 물자 흐름 이런 게 다 이게 읽혀져요, 이게. 항상 대형마트는 들어가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 제가 거기 보통 이게 편의점 도시락을 제가 많이 사 먹거든요. 이유는 간단히 싸고 시장 조사경 그 편의점 가서 음료수나 생수 같은 거 항상 편의점에서 사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편의점 한번 휙 둘러봐요. 마트는 한번 둘러보려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한 2-3시간 걸리고 편의점은 그냥 음료수 사면서 한번 휙 둘러보면 한 5분 정도 휙 둘러보면 딱 스캔이 끝나, 그냥. 그래가지고 지역 같은 데는 편의점 일부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시장 투어를 같이 해요, 저는. 이마트 하니까 이제 되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근데 확실히 재래시장은 손님도 없고, 이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거의 잃었어요, 재래시장은. 요즘 재래시장 거기 가면 거의 텅텅 비고 막 그러죠. 거기서 물건 사는 사람도 없고, 요즘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는 사람도 없죠. 예전에 마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잘 보시면 편의점이라는 개념도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대형 마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는 IMF 이전과 경제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대형 마트라는 개념이 보시면 IMF 이후부터 이게 정착화가 돼요. 이전에는 뭐 없었어요. 그냥 구멍가게, 무슨 상회, 이게 시골 같은 데 무슨 상회, 이게 큰 도시에나 가야 이게 슈퍼마켓이 크죠. 이게 옛날 저도 촌사람인데 촌사람들 이렇게 도시에 가가지고 대형 슈퍼마켓 가면 와 진짜 크다 하고 막 입을 쫙 벌렸는데 요즘 슈퍼마켓 보면 구멍가게예요. 이제 대형 마트에 비하면 구멍가게예요. 이제 슈퍼마켓들이 다. 저 예전에 서울 상경에 이게 도시 와서 서울 때 슈퍼마켓 보고 와 진짜 크다 했는데 대형 마트 보니까 이제 저거야. 이제 시대적으로 이게 틀려요, 이게. 요즘 슈퍼마켓에서 다 없어졌죠. 왜? 이게 시장의 이게 샌드위치가 된 거, 슈퍼마켓. 어디에? 대형 마트와 편의점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슈퍼마켓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거의. 여러분들에게 돌아다니면 슈퍼마켓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가까운 데 사람이 사면 몇 블록마다 슈퍼마켓이 대형 큰 슈퍼마켓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게 다 도산하고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대형 마트와 편의점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얘게 눌려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얘네들이. 그래 예전에는 이게 시장하면 슈퍼마켓하고 재래시장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은 아예 이제 적었고 슈퍼마켓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대형 마트와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이게 재래시장 아직도 재래시장 그게 있으니까 이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세 군데는 제가 항상 들려요. 그럼 이게 먼저 그럼 대형 마트로 가면 그 지역의 특성과 물동량 인구 분포도까지 다 보여요. 대형 마트 매대를 보잖아요. 그 지역에서 제일
매출이 많이 잘 나오는 저기 마트를 가면 돼. 그럼 거의 그게 맞아요. 그러면 왜 거기서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지역의 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니즈를 잘 판단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대형 마트들이 홈플러스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 얘네들은 다 획일화가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쇼핑센터처럼 획일화돼가지고 지역까지 똑같이 거의 밀어붙여요. 얘네들이 특징이 보면 이게 지역의 현지화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다른 건 잘 됐는데 현지화가 안 됐어요. 그게 보면 홈플러스의 특징이 보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의외로 잘 안 돼요. 이게 어느 지역에 갔는지. 이게 왜 그런지 보는데 얘네들 획일화가 됐어. 홈플러스의 특징이. 이게 홈플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이렇게 고급화 전략에서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쇼핑센터하고 백화점처럼 하면서 가격이 이게 좀 그렇게 현지화가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지역에서 홈플러스들을 보면 이게 작은 소도시 쪽으로 갈수록 홈플러스들이 맥을 못 쳐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딱 매출이 안 나와요. 뭘 보면 아냐고.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한 시간 또 이게 저기 매장을 이렇게 돌면 저기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계산하는 데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쓰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 대충 그냥 감이 와요. 그냥 톱밥이 나와요. 아, 매출이 안 나오는구나. 톱밥이 나와요. 썰렁해요 이게. 예.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그럼 여기 매출이 많이 나오냐? 간단해요. 저기 보통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보통 이게 많이 이게 퇴근하면서 많이 이렇게 장을 보거나 이게 시간대가 그러거든요. 요즘 거의 맞벌이기 때문에 퇴근하는 시간대에 매출이 그때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거기를 관찰을 하면 돼요. 이 마트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왜 장사가 안 되는지 하면 이유가 있어. 그러면 보통 이게 대형 마트들이 현지화해서 이게 실패를 해요 많이. 보통 지역사회마다 그 니즈가 다 틀려요. 근데 그 니즈를 무시하고 서울처럼 똑같이 그냥 서울 강남에서 성공하면 이게 먹히거나 똑같이 다 카피를 해버려서 내보내면 현지에서 그게 안 먹혀요. 현지 니즈가 틀리기 때문에. 뭐다 이러냐. 근데 이마트가 이게 보니까 제가 홈플러스를 예를 들게요. 홈플러스는 이거 감을 잘 못 잡아 얘네들이. 감을 잘 못 잡아.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감을 못 잡아. 이 서울 쪽에서 이게 먹힐지는 몰라도 지역에서는 이게 감을 못 잡아. 홈플러스의 특징이에요. 롯데마트는 제가 많이 안 돌아가서 잘 몰라요. 가끔 가다 돌아가는데 근데 얘네들도 보면 감을 못 잡아. 약간 획일화 됐고 현지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뭔가 감을 못 잡아 롯데마트는. 근데 예전에 이마트도 겁나게 감을 못 잡았어요. 얘네들도. 근데 요즘 보니까 얘네들이 감을 잡았어. 어떻게 하냐고요? 현지화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소비자의 니즈와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면 싼 제품에 이게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끔 상품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는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현 시대에 지금 이게 사람들이 돈이 없고 이게 쪼달리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공황의 초입 상태다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줄이게 돼. 소비를 많이 줄이면 마트의 매출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 이제 유통업체에 공룡이 생겨요 이제 미국의 월마트가 다 쓸어버렸죠. 우리나라는 쓸어버린 회사가 없어요. 근데 한 회사가 공황을 거치면 한 회사가 다 쓸어버린 유통회사를. 원래 자본주의는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3대 축이에요, 큰 마트가. 아까 말했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근데 이게 가면 이제 나중에 이게 흡수 합병을 되고 아니 헐값에 이제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러면 경쟁력이 있고 소비자의 니즈를 잘 충족하는 마트가 그리고 재정 상태가 건실한 마트가 당연히 모든 시장을 다 석권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다들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게 안 나는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어떠냐? 이제 그때 티가 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을 못하고 이제 이게 시장 지배력을 잃는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계속 적자를 보게 되고 자본 잠식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게 M&A를 하던가 불리한 조건으로 M&A를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도산해서 이게 다
이게 사실 강제 흡수 합병이 돼요, 그냥. 뻔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미국이 월마트가 다 재패를 했죠, 미국은. 마트를. 우리나라도 한 마트 하나가 다 재패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다 철수를 했죠. 그럼 월마트가 글로벌 마트가 들어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국내에 있는 마트 중 하나가 다 이 공항을 이게 비수기 이 불안과 공항을 거치면서 한 마트 하나가 다 이제 유통시장을 다 장악하게 돼요. 제가 그걸 계속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럼 세 개의 마트 중에 한 마트가 과연 누가 살아남고 다 이게 모든 시장을 다 독과점 업체로 볼까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해 제 눈에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방송 나가면 이제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금 롯데마트가 지금 계속 뭘 변화를 시켜. 얘네들 뭔가 이게 저거는데 근데 아직도 맥을 못 잡고 있어요. 얘들은. 근데 이마트 애들은 맥을 잡았어 지금. 그 무품 뭐냐 매대를 보면 알아요. 매대를 싹 보고 이게 소비자들의 이게 눈동자와 표정 그리고 이게 뭐냐 그 퇴근 시간대에 그 최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결제하는 데 있잖아요. 그 계산할 때 그 줄을 보면 이게 딱 보여 그냥 앞으로 이 마트 시장의 유통 거대 공룡이 누가 되었는지.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독과점 업체가 될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나중에 망해가지고 이게 흡수합병되고 이게 도산할 회사에다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저도 마트를 계속 이걸 관찰을 하다가 딱 보니까 이마트가 이게 딱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소비자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딱 제가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매대, 두 번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눈동자와 표정. 그 세 번째 마지막 최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퇴근 시간대에 이제 장을 보면서 들어가죠. 그 시간대에 얼마나 많이 이게 거기 계산대에 줄을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이게 세 번째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딱 답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계산하고 있는 그 계산대에 그 카트나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넣잖아요. 그 물건을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 지역마다 물건의 니즈가 틀려요. 그럼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를 간단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물건을 많이 사람들이 사가는지 보면 그 회사가 나중에 잘 될 회사일지 이제 아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트 자체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이제 식품 회사들 같은 거 이런 브랜드 이제 그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도 같이 이제 이걸 다 거기서 이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판매 매장에 딱 보면 거기서 카트에 어떤 물건이 달려있는지 다 보이잖아.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캔하게 되면 요즘 이 물건을 많이 사는구나.